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된 조주환 이동관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 주에 저희가 발표하게 될 논문은 Visual Perception by Large Language Models Weight라고 하는 페이퍼입니다. 먼저 페이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뉴립스 2024년 뉴립스 2024년에 제출된 페이퍼이고 어, LLM이나 멀티모델 랭귀지 모델이나 VM으로 튜닝할 때 기존의 방식과는 아예 다르게 웨이트를 모델을 통해서 제너레이트 시키는 파라미터 스페이스 얼라이먼트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어, 10%의 연산량만으로도 대표적인 오픈소스 멀티모달 모델인 라바와 비슷한 컴페어러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사실 성능보다도 이 웨이트 자체를 또 다른 모델이 사용할 웨이트 자체를 어떤 모델의 아웃풋으로 제너레이트하는 발상 자체가 좀 새로워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퍼에 들어가기 앞서 멀티모달 럴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 기존의 멀티모달 럴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어, 다양한 형태의 모델리티를 언더스탠드하고 프로세스할 수 있도록 이제 튜닝되어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말하고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라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멀티플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인풋 스페이스 얼라이먼트 패러다임이라는 방식으로 이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를 클리프 같은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먼저 비주얼 피처들을 뽑아내고 이 비주얼 피처들을 이제 텍스트 토큰들이 있는 이 인풋 스페이스와 얼라이먼트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 텍스트 같은 인풋 스페이스로 프로젝트를 하고 얘를 콘캣한 다음에 이 긴 토큰 시퀀스를 LLM의 인풋으로 집어넣게 되는 방식을 인풋 스페이스 얼라이먼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인데 이 멀티모델 럴지 랭귀지 모델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의 대부분이 이제 어텐션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어텐션은 토큰 카운트를 n이라고 했을 때 그 제곱에 비례하게 연산량을 보유하게 되는데 네, 멀티모델 랭귀지 모델들은 이제 주로 이 웹 프로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이 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이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서 텍스트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시로 라이언 투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워드 카운트가 11 정도 되고 라이언 코코는 9 정도로 그래서 다 이제 10단어 내외 정도의 굉장히 짧은 형태의 워드 카운트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리얼 솔루션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는 336, 336 같은 이미지를 갖다 쓰더라도 클립 비트 포트를 쓰면 이제 576개의 비주얼 토큰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토큰 시퀀스에서 텍스트 토큰은 10개 남고 굉장히 적고 이 비주얼 토큰의 개수가 텍스트 토큰의 수십 배에서 수십 배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근데 아까 연산량은 총 토큰 랭스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이 텍스트 토큰만 사용했을 때보다 비주얼 토큰을 같이 사용하면 이 어테이션 메커니즘에서의 연산량이 수백 배에서 천 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비효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럼 비주얼 토큰을 아예 쓰지 말아보자. 비주얼 토큰 안 쓰고 이 LLM의 이런 비주얼 퍼셉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리미너리인데 이제 이 페이퍼가 어쨌든 구조적인 기술이 좀 중요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LLM의 디코더 블럭에 대해서 짧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LLM의 디코더 블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셀프 어텐션 텍스트 토큰이 셀프 어텐션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에덴 노멀리제이션 다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또다시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이 다음 블록으로 가게 됩니다. 또 셀프 어텐션 안에는 이렇게 쿼리 웨이트, 키 웨이트, 밸류 웨이트가 존재하고 얘를 이제 크레드 포트를 해서 어텐션을 구하게 되고 얘를 콘캣한 이후에 이제 다시 아웃풋 웨이트를 곱해서 이제 다음 레이어인 에덴 레이로 가게 됩니다. 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웨이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이 페이퍼에서 이 웨이트의 종류가 좀 중요해지는데 이 저자들은 이렇게 WQ, 쿼리 웨이트, 키 웨이트, 밸류 웨이트, 그다음에 아웃풋 마지막에 곱하는 아웃풋 웨이트 그리고 이제 피드포드 네트워크는 두 개의 웨이트 그래서 이 총 다섯 가지 종류의 웨이트가 빅보드 블록 안에 존재한다고 봤고 이 다섯 가지 웨이트를 저희는 제너레이트를
모델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논문의 메소드가 이제 로라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만든 부분이 있어서 로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로라는 이제 PFT 한 방식으로 이제 이 백본 웨이트의 업데이트를 이제 로우랭크한 웨이트를 쓰고 근사를 해서 프록시메이트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디컴포즈 이두 개 행렬로 곱으로 분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트레이닝 해야 되는 이제 웨이트 양이 만약에 어를 충분히 작게 만든다면 기존의 풀 파인튜닝에 비해서 이제 매우 적은 양의 웨이트만을 트레이닝을 해도 이제 되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PFT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로라에서 이제 어떤 인투이션을 계승을 해서 V로라라는 방식으로 이 비주얼 퍼셉션 능력을 LLM에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기존의 방식은 이미지를 클립 같은 인코더를 태워서 어떤 비주얼 피처를 다시 프로젝션을 해서 얻게 된다면, 이 V로라 같은 경우에는 인풋은 텍스트 토큰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주얼 인코더 통해서 어떤 비주얼 피처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perceptual weight generator라고 하는 별도의 모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별도의 이 제너레이터에 들어가게 되고, 이 제너레이터는 아웃풋으로 이 LLM 이 나중에 LLM에 사용될 이 weight difference, 아까 로라에서 어떤 델타 W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아웃풋으로 제너레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팅 웨이트를 나중에 이 LLM의 웨이트 디코더의 레이와 웨이트와 합치게 되고, 이 합친 총 웨이트를 가지고 이 텍스트 토큰에 통과하게 되면서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프레임워크에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이제 비전 엔코더를 사용해서 비주얼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뽑은 비주얼 피처를 바탕으로 이 퍼셉추얼 웨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로라를 임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웨이트를 이 기존의 LLM의 웨이트와 합쳐서 실용적인 웨이트를 만들고 이를 텍스트 토큰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으로 제일 그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퍼셉추얼 웨이트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퍼셉추얼 웨이트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제 디코더가 N개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인풋에 들어가는 것은 이 perceptual 쿼리라고 하는 러너블 쿼리입니다. 얘는 뭐 비주얼 토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저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아까 이제 그 웨이트의 종류 W 쿼리, 퀴, 밸류, 아웃풋, 피드포드 이렇게 웨이트의 종류도 있지만, 이제 각 LLM에서 디코더 레이어별로 처리하고 있는 어떤 피처들이나 보고 있는 집중적으로 프로세스하는 어떤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perceptual weight generator를 통해서 만들어낸 웨이트가 각 그 레이어가 보는 어떤 인포메이션 피처들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이 perceptual 쿼리는 이 각각의 만약 우리 K개의 디코더 레이어에 우리가 웨이트를 더해줄 거면 그 각 한 개의 레이어에 다 대응되는 하나의 러너블한 쿼리로 이각그 아웃풋이 되는 이제 웨이트의 그러니까 이 각 레이어에 알맞도록 약간 하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 장치이고요. 그럼 저희가 얻어낸 비주얼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퍼셉추얼 쿼리들과 이 크로스 텐션 메커니즘에서 연산되어서 이 그 연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를 연계 통과하고 나온 이제 나온 통과하고 나온 통과하고 나온 아웃풋이 있는데, 이 아웃풋을 다시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 웨이트 형태로 이제 사이즈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반적으로 히든 스테이트 디멘션이 굉장히 일반적인 원하는 웨이트 사이즈가 훨씬 작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훨씬 더 이제 차원을 키워서 매핑을 해버리게 되면 어, 피지빌리티가 매우 떨어진다라고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저자들은 로라에서 쓰는 방식과 비슷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해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이제 로라처럼 로우랭크인 경우에 이제 확률 분해를 활용을 해서, 첫 번째는 쉐어드 리니어 레이어로 아까 퍼셉추얼 쿼리들이 이제 각각 디코더 레이어만 하나씩 있었는데, 그 레이어들이 다 동일하게 통과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리니어 레이어라고 해서 걔네들은 이제 각 퍼셉츄얼 퀘리의 개별로 걔네 그 레이어 특성에 맞게 이제 그 같은 랭크 스페이스 있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중 장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절차, 최종적인 부분, 이 최종적인 이 텍스트 토큰이 통과하게 될 때 웨이트 W 햇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LLM 웨이트에다가 쉐어드 웨이트 하나, 또 인디펜던트 웨이트를 곱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웨이트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게뭐 추가적인 제너레이터를 만드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왜 빠른 건, 진짜 빠른 건지 실제로 연산수가 적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에서 이제 L은 비주얼 토큰 카운트고 C는 텍스트 토큰이고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 안에서 이제 텔포테이션 모듈의 연산량 같은 경우에는 8LH 스퀘어 더하기 4LH 이런 다음 같은 식으로 나누고 피드 포워드 토큰에서 연산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 기존의 그 인풋 스페이스 얼라이먼트 패러다임을 활용한 모델들의 연산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V로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오퍼레이션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이제 WA와 WB 한 멤머를 하는데 이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고 또 이 멤머를 한 것들과 이제 텍스트 토큰과 이제 퍼셉츄얼 새로 만들어진 퍼셉츄얼 웨이트를 추가적으로 곱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웨이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머지하는데 에디션에서의 오퍼레이션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다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얘를 트레이닝 하려면 이제 결국 원래 엘리면 false하고 옆에 있는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 하려면 이 두 개를 브랜치로 세퍼레이트 해놔서 로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마지막에 머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에디션이 붙는데 마지막에 인퍼런스 할 때는 이미 웨이트를 합치는 상태로 한 번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브레드 에디션 웨이트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브릴로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량을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 기존의 인풋 스페이스 어라이먼트를 따라한 라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L은 이제 C보다 매우 크고 또 랭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히든 이미지 훨씬 작을 것이고 또 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디코더 레이어를 다 넣는 것이 아니라 K가 이제 저희가 몇 개의 디코더 레이어에 이 웨이트를 더해줄 거냐인데 K 같은 경우에도 D보다 더 작은 값을 선택하게 되므로 이 페이퍼에서는 약 D의 4분의 1 정도 되는 값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추가되는 값들이 추가되는 값들이 이 기존의 값들보다 훨씬 더 작은 값들을 곱해서 만들어진 값이라서 그 이 전체 연산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 주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이제 텍스트 토큰이 약 32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블록 연산수의 개수가 라바보다 약 8%밖에 안 된다. 이 브이로라는 방식을 통하면 그 비주얼 토큰이 너무 긴 이름에서 발생하는 그런 inefficiency를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설득력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뒷부분부터는 주한님이 이어받아서 제가 이 익스페리멘트 부분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주한님께서 이 인트로덕션과 메소돌로지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임플레멘테이션이 되냐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멀티모달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를 담당하는 LLM과 그리고 비전을 담당하는 비전 인코더 이렇게 두 가지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LM으로는 비쿠나 7 빌리언을 쓰고 비전 인코더로는 클립 VIT 라지를 쓰는데 이거는 라바 1.5와 같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세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라바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웨이트 제너레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웨이트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앞서서도 이제 랭크를 잘 조절해서 로우 랭크 어댑터와 같은 웨이트를 제너레이트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세팅을 상당히 맞췄는데요. 이게 처음에 제로 이니셜라이즈 된다라는 부분도 맞췄고, 그리고 로우 랭크임을 어떻게 그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랭크를 64로 설정을 했습니다. 64가 뭐 크다면 큰 숫자일 수 있지만 LLM에서 보통 토큰의 디멘션을 4096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디멘션과 비교했을 때 64면 굉장히 로우 랭크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디테일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절차가 이 트레이닝 절차가 꽤나 복잡한 실험 중 하나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태스크의 파인 튜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이 완성되면 그 완성된 멀티모달 모델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프리트레이닝은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있는 그 단순히 페어만 존재하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셋을 통해서 마치 라바와 같은 그냥 거대 모델이 사전 학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LLM과 비주얼 인코더는 프리즈된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웨이트 제너레이터만 학습을 합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LLM과 비주얼 인코더 프리즈 하는 이유는 그 본연의 좀 논리지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보통 라바 같은 거는 되게 GPU 막 100개씩 써서 엄청 거대한 학습 스케일을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거를 따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여기 쓰여 있는 거에서 보시다시피 뭐 24개의 GPU를 뭐 7시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실험실에서 수행하기에 리즈너블한 레벨로 좀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압축해서 해서 이제 LLM과 비주얼 인코더는 저렇게 프리즈한 상태가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파인 튜닝은 그렇게 막 트레이닝의 볼륨이 크지 않아서 LLM까지 같이 학습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제 라바를 거의 많이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바 1.5와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나누는 선의 왼쪽 부분부터 보시면 이제 빨간색 네모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주얼 토큰이 라바는 576개인데 반해서 현재 논문이 소개하는 브이로라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큰의 제곱만큼 연산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토큰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비주얼 토큰 플러스 텍스트 토큰이 들어가는데, 텍스트 토큰은 뭐 사용자가 입력하기 나름이니까 여기 쓰여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토큰의 제곱만큼 연산량이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연산량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그럼에도 연산량이 훨씬 적음에도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6종류의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뭐 1점 정도, 1점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산량은 이제 확실히 줄이면서도 점수는 많이 보존하는 그런 좀 경량화의 논문이 지향하는 방향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레저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바가 워낙 거대한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모델이다 보니 형평성을 위해서 또 이런 프리트레이닝을 다시 시키는 이런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뚜렷한 의미는 찾지 못했고, 네, 이렇게 형평성을 위한 라바와의 비교를 좀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다라는 사실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제 위에 거는 이 웨이트 제너레이터가 트랜스포머에 들어갈 웨이트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냈는데, 사실 이런 접근법도 굉장히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포머의 웨이시 앞서서 메소드에 설명한 것처럼 5종류가 있습니다. Q, K, V, O, M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 5종류 중에 몇 개를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게 가장 좋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제 몇 개는 생성하고 몇 개는 남겨둘 것이냐, 원래 거를 그대로 쓸 것이냐, 뭐 이런 어빌레이션인데,
이제 실험 결과 모든 웨이트를 생성하는 경우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아래는 이제 로우 랭크, 앞에서 랭크를 64로 뒀다고 했었죠. 이제 이것도 더 낮출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얼마나 로우 랭크여야 성능이 최저점에 도달하느냐에 대한 그런 어블레이션인데, 이제 64인 경우가 스위트 스팟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연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같은 이제 컴퓨팅 환경으로 돌렸을 때 이제 그 실제로 드는 리소스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리소스 차이인데, 이제 같은 연산 성능으로 진행을 했을 때 프리 트레이닝은 뭐 라바는 106 샘플, 초당 106 샘플이던 게 V로라에선 246으로 늘어나고, 뭐 파인 튜닝도 마찬가지로 약 2배 정도 이제 학습이 빨라졌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퍼런스 단계가 되겠죠. 이제 이 논문이 주장한 것도 결국 인퍼런스를 빠르게 하겠다에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습하는 과정은 사실은 그런 제너레이트한 웨이트를 트랜스포머 원래 값에다 막 더하고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퍼런스 페이스에는 이 제너레이터로 생성한 웨이트를 가져다가 이제 기존의 라바 웨이트에다가 더해버리는 이런 되게 참신한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인퍼런스 과정이 훨씬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퍼런스 과정에서 보셔도 약 인퍼런스 속도 2.6배 정도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명색이 논문이 멀티모달 모델인데, 그 멀티모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새로운 태스크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경량화 논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폰스 익샘플들도 간단히 장표를 하나만 넣어봤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 멀티모달리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방향의 라이트 웨이티드 모델, 그러니까 경량화된 모델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인퍼런스 스테이지에 생성된 웨이트를 가져다 더하거든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보다도 사실 인퍼런스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경량화 기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퍼런스 스테이지에서 토큰 수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도 하고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걸 앞서서 확인을 했죠.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경량화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멀티모달을 다뤘던 방법에 비해서 이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또 이 논문에 쓰여 있는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어떤 리미테이션이 이 저자들이 써놨냐면, 이제 이 perceptual weight을 이제 제너레이팅 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새롭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의 라바가 쓰던 대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썼는데, 근데 이 인코더를 클립이 아닌 다른 걸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리미테이션을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에 원래의 멀티모달리티를 이제 달성을 하려면 그 모든 임베딩을 같은 공간상에 올려놨어야 되잖아요. 이미지든 텍스트든 뭐 오디오든 이거를 동일한 임베딩 스페이스에 올려야 돼서 이제 좀 그 인코더의 사용이 굉장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클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런 임베딩 단에서의 얼라인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웨이트 단에서의 얼라인을 하는 거거든요. 웨이트를 생성해서 웨이트를 갖다가 붙이는 방식을 쓰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제 좀 그런 이미지 인코더 클립을 써야 된다는 제약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리티에는 원래 되게 정해진 인코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방식을 사용하면 내 마음대로 인코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논문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주한이가 설명한 부분에 그 뭐지? 한번 앞으로 쭉 넘어가 볼래? 아, 예. 퍼셉츄얼 여기 퍼셉츄얼 쿼리 이거에 대해서 좀만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 아, 네. 이 perceptual query는 이렇게 러너블하게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하게 시작하는 쿼리이고요. 이 쿼리의 존재 이유는 그러니까 이 어텐션을 태울 때 이제 결국 이 제너레이터가 아웃풋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웨이트가 각각 다 다른 레이어에 들어가야 되는 웨이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이 말하기에 이 LLM에서 이제 레이어가 각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정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각 레이어에 알맞은 그런, 그런 웨이트를 만들려면 그 애초에 인풋부터도 이제 각자 다 다르게 처리해줘야 이 아웃풋도 이제 각각 서로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웨이트들끼리 간섭이 덜하면서 이제 각각 그 레이어에 알맞은 형태의 어떤 아웃풋 퍼셉추얼 웨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예.